네, 대현TV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현TV의 대표 코너죠. 여의도 2프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늘 함께 해주고 계시는 우리 장경상 프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자, 윤석열에게는 과연 지금 어떠한 멘토 혹은 참모가 있을까? 혹은 어떤 멘토와 참모가 필요할까?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장 프로님과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투기 의혹 사건, 이걸 뭐 LH 사태라고 부르는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의 워딩이 하나 나왔습니다. 공적 정보로 도둑질한 망국 범죄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검찰총장을 지낸 그 정통 이 수사 이 검사 입장에서 뭐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시의적절했다 나름대로 보는데, 좀 아쉬운 대목은 일부 언론과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서 입장을 밝힌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 말고 대언론 창구가 좀 필요하겠다. 또 메시지를 꾸준히 관리해 나갈 필요도 있고, 즉흥적이거나 뭐 인간관계에 의해서 어떤 특정 기자랑 가깝고 그 기자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위험하죠. 사실 제가 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모든 이슈에 대해서 기승전 검찰, 기승전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이 이어질까봐 걱정입니다. 왜? 전문성이 그 부분에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 장 프로님, 뭐 지금 멘토 관련해서 뭐 윤여준, 김한길, 정대철, 뭐 진중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부분들. 일단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네. 그러니까 기성 정치에 발을 점점 담그면서 네. 그것이 윤석열 총장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한 이유, 그리고 가장 순수한 이유로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사고하지 않습니다. 네, 반문재인 뭐 이런 거죠.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그 시원시원한 그 소위 해서 해결 능력, 해결하려는 태도, 네, 그리고 뭐 자기 몸을 좀 사리지 않는 듯한 네. 그런 이제 약간 돌쇠 분위기, 뭐 이런 것들 시원시원한 기질. 네. 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듬지 않은 원석 같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정치라고 하는 거에 들어오면 이게 좀 맨들맨들해지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선두권을 서로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선두권을 네. 이제 다투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사람의 특징은 약간 그런 맨들맨들한 부분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예. 이재명도 마찬가지거든. 이재명도 약간 거친 그런 그렇죠, 거칠죠.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거든요. 어떤 면은 되게 거칠고 어떤 면은 아주 뺀질뺀질하죠. 네. 윤석열 총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원석에 가까워요. 그렇죠. 네네. 근데 앞으로 이 원석이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면 네. 과연 이 순수한 지지층이 계속 유지가 될까? 뭐 점점 떨어져 나가겠죠. 이게 플러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것이 플러스 윤석열 총장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한 명 한 명 붙을 때마다 네.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이 원석 같은 분위기를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그냥 느낌상 윤석열 총장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러다가 뭐 덥석덥석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그동안의 인간관계 때문에 뭐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여과 없이 그냥 노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기간 이게 이 양반이 정치를 오래 해왔다면 지금 말씀이 되게 적절하고 그런 흐름으로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막 할지도 안 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이제 한다고 마음 먹었다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추측을 사실은.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지금 딱 1년이에요. 그러면 세팅하고 사람들하고 그거 하는데 맞추는데 벌써 반년 이상 걸려요. 그렇죠. 네. 그 시간이 사실은 후보한테는 굉장히 아까운 시간이고 또 한편 후보한테는 굉장히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사람을 가리고 그 과정에 되면 나가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내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거부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적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네.
정치라고 하는 끝없는 적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또한. 그렇죠. 네. 근데 항상 힘의 우위에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관리는 필요하지만 네. 그것을 어느 식으로 접근할지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실무적이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네네.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링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예, 예. 아니면 이제 기존에 있는 기성 정치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네네. 있고 아니면 나의 대인적 관계나 인간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맨 마지막 방법은 하지하책이에요. 진짜 네, 그렇죠.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기성 정치권과 이 교류를 한다는 것도 하책 중에 하책이죠. 그렇죠. 그것도 다 저 말씀 다 마이너스라고.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신의 원석 같은 이 분위기, 이 순수한 분위기를 끌고 가면서 조금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약간 실무적으로 보완하거나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완하는 그 아주 소수 정예의 팀. 그렇죠. 왜냐면 이런 일들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그럼 혼자 할 수 없죠. 네. 이건 뭐 갈수록 일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자꾸 이 소위 해서 당사자는 생각이나 고민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못해 이제 메시지를 만들거나 그런 것도 방향은 고민할 수 있지만 문장을 다듬고 이런 거 가지고 본인이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페이스북 올리고 이런 것들도 뭐 사진을 한 장 본인이 셀카를 찍어서 올리는 방법도 있지만 할 수가 없죠. 그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시간을 쏟을 여력은 없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숨은 백업을 해주는 뭐 한 서너 명, 너댓 명 정도의 그 소수 정예 팀을 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지금 윤석열한테 그들은 또 이제 블라인드 돼 있어야겠죠, 당연히 드러나지 않은 저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요새 이제 뭐 AI 전문가들도 많고 또 다른 이제 소위서 이제 디자인 관련된 부분도 많고 또 이제 가치지향적이기 때문에 요새 또 젊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그룹들과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달라붙으면 그 사람들은 플러스 효과가 아니라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 주변에는 검찰 출신 뭐 변호사를 비롯한 인사들 그리고 대학 동창이나 뭐 후배 선배도 있겠죠. 그리고 일부 이제 그동안에 교류를 해왔던 뭐 언론인 혹은 정치인 정도가 있을 텐데 이제 이런 분들 말고 본인이 직접 그 책사로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정말 섭외하는 그 기간 이게 좀 길고 지난하더라도 이게 뭐 6개월 뭐 이렇게 오래 걸릴지라도 저는 그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저건 선거 기획을 하거나 그럴 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쓰는데 가장 이해관계가 적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이런 정치권의 일에도 발을 안 담궜고, 그렇죠. 오히려 이런 거 이해관계가 훨씬 적은 사람들, 특히 뭐 40대든 50대든 30대든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과 생각을 많이 교류하셔야 돼요. 특히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셔야 돼요. 말을 하기보다는 그런데 많이 투입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봐야 돼요. 왜 대중들이 나를 갖다 이렇게 소구하는지, 이 시대가 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생각들이 축적이 되면 그 사람들이 해준 언어로, 그 사람들이 해준 말들로 내가 대신 말들을 많이 해주면 돼요. 나를 한번 거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하시고 그 속에서 좀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히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그렇죠. 기존에 있는 뭐 선수들이나 이런 거는 그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시작하면 처음부터 뭐 선수들을 꾸리고 막 그렇게 시작하면 기성 정치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신선함도가 떨어져요, 갈수록. 한참 떨어지죠. 그리고 그거 바로 죽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보내드린다면 저 원석 같은 분위기죠. 순수한 분위기를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 물론 그거 가지고 선거를 다 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스타트점에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할 때까지는 뭐 물밑으로 다양한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준비대로 하되 결국 본인이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런 그 분위기를 갖다가 끊임없이 본인 스스로 그 초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근데 그런 거는 뭐 주변에 있는 그 친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차피 이게 그 선거 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끝까지 같이 가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나하고 친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실. 그건 어떤 관계든지 간에. 기술적으로 맺어져서는 그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런 한계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오래 걸리는 일들이에요.
오랜 시간을 같이 해온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죠. 네. 예. 지금 근데 없잖아요.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주변에는 검찰 출신 아니면 검찰 출입 기자, 네. 사회부 뭐 이런 데서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이제 한 발 건너서 한 달 떨어져서 이제 서로 그렇죠. 이제 뭐 예. 주고받았던 사이들 이해관계 없이 만났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몇몇 분을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에 시동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들. 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나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됐는데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지나치게 좀 높게 치고 올라가는 이 급격한 상승세가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 널뛰기 심한 게 좋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뭐 갑자기 뭐 높아졌다 뭐 이런 것도 추세를 보면 네. 예를 들어서 한길 리서치 같은 경우에 이제 29%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12월 달에 이미 28.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길 한길 리서치에서는 리서치에서? 계속 20%를 작년 11월부터 유지를 했어요. 네네. 예. 11월 달에 24.7, 12월 달에 28.2. 이때 다 1등이었어요. 선두였어. 1월 달에 23.8로 떨어졌고 2월 달에 20.3 소강 상태였는데 네네.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동안 느닷없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런 현상들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총장이 뭐 이게 20%대를 안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 2020년도 7월 달에 25.6을 찍었어요. 그렇죠. 찍었죠. 아니 20%대를 찍긴 했죠. 예. 근데 조금 빠지다가 그래서 네. 쭉 빠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이게 다시 이제 그 용수철처럼 다시 이제 그렇죠. 걸로 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냐 마냐 관건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네. 이 고점을 찍는 방향으로 어떻게 나를 갖다 포지션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누가 안 만들어 준다는 거지. 예, 그렇죠.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전부터 이게 이게 사실은 최고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그래서 이제 약간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이거를 가서 유지하기 되게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20%대 그러니까 소위 선두 그룹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앞으로는. 예. 아직 마라톤 시작입니다. 이제 맞습니다. 레이스 맞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막 치고 달린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먼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선두권에서의 레이스를 얼마나 잘 펼치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1등을 욕심내는 네. 게 아니고 맞습니다. 선두권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려면 그 순수성과 원석 같은 분위기를 당분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네. 제가 그 KSOI 조사를 봤더니 네. 32.4%까지 나왔죠. 네. 윤석열 총장이 그 KSOI 조사에 따르면 1월 말 조사에서 네. 14.6이었더라고요. 쭉 빠졌었죠. 근데 이번에 네. 32.4인데 네. 그게 이 조사에서 지지 후보, 적합 후보가 없다는 게 지난번에 23%에서 이번에 5.6% 대폭 줄었어요. 그 차이가 17이야. 그렇군요. 14.6에다 17을 합하면 정확하게 31.6이 나와요. 그러면 그래서 적합 후보가 없던 사람들, 그동안 부동층으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한테 싹 몰려준 거예요. 사퇴하고 동시에 그렇군요. 분위기로. 그럼 네, 이건 네. 뭐냐면 네.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후보들에서 나와가지고 일로 윤석열한테 온 게 아니에요. 지지층이 옮겨온 게 아니야. 그냥 부동층은 근데 그 정도 네.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또. 네. 부동층을 언제든지 그 정도 20%를 다시 회복하게 돼 있어요.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다른 지지층들, 소위 얘기해서 이재명이나 홍준표나 뭐 네. 다른 다른 지지층들에서 뺏어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점점 지지층이 늘어나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층에서 유입되는 거는 그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앞으로.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지금처럼 이렇게 20% 가까이 오질 않습니다. 원래. 예. 네,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이번에 이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부동층이 대개 15%에서 20%를 유지를 해요. 네, 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10% 정도는 자연스럽게 자연 감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32에서. 그럼 20%를 유지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전략이에요. 20%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네. 선두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윤석열 본인 이제 제일 좀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부분은 윤석열 본인이 이런 그 여론조사의 뭐 추이라든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 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어차피 이런 건 이제 빠진다는 걸 고려하고
저점과 고점에 대한 관리도 본인이 이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참모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당분간은 네. 당분간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깊이 있는 분석과 이런 걸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여름까지는 현재와 같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소위 해서 반문의 어떤 상징성 네. 그리고 뭔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추상 같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일을 해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고연령층 네네. 그리고 TK를 중심으로 이제 거의 배 이상 이제 지지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TK나 고연령층에서 지금 현재 야당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실망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지지가 후보가 없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윤석열로 몰린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함정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친박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친박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좀 강경하죠. 지금 그 사람들이 네. 더 많이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층까지 포함해서 그분들까지 몰려가고 네네. 플러스 알파가 된 거죠. 그분들이 몰려가면 20%가 넘는 것이고 이번엔 부동층 중에 일부가 흡입되는 바람에 30%까지 찍은 거예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깜빵에 넣은 장본인도 네. 사실은 사람들이 윤석열로 인식하고 문재인 있죠. 정부가 쓸 수 있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네. 문재인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야당을 분열시키는 카드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모든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의 저변에는 네.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이제 네. 공작이죠. 예, 네. 예. 근데 그 파이널이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사면이에요. 즉 윤석열 총장의 지금 현재 이런 분위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더 빨리 소환할 겁니다. 앞당긴다. 예. 뭐 늦어도 8월이죠. 8월 예를 들어서 8월 이제 소위 해서 8.15가 있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예. 뭐 예측했었는데 한 8.15쯤 예, 정도는 예, 적당하지 않겠나. 예. 여당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래서 이 부분 이 레이스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는 길이 지금과 같은 꽃가마는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화려한 지금 화려하게 반짝이고 불꽃을 튀기는 가장 좀 화려한 봄날을 맞이하신 거예요. 그렇죠. 화려한 봄날을 맞이했는데 이런 봄날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맹목적인 사랑을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면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네, 맞습니다.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런 말씀드리면 좀 찬물을 끼얹는 느낌이라서 잘 안 하는 편인데 윤석열 실제로 대선에 출마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좀 관리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야권에 여러 후보가 좀 나올 수 있는 장을 좀 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네. 중요한 거는 혼자서 레이스를 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마라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라톤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처음부터 1등 달린다고 그 1등 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맞습니다. 1등 달린 사람 중에서 끝까지 1등 한 사람 거의 없어요. 아예 없을걸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다 나가 떨어지고 그래요. 다 이 마라토너들은 페이스 조절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치고 나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하신 분들이 레이스 펼치기 되게 어렵고 특히 관료 출신들은 이 레이스를 펼친 적이 없어요. 성공한 적이 없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영역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관료들은 예측 가능한 일만 해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늘 루틴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데라고 하는 건 못하죠. 근데 정치 영역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일들이 매일 발생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발생합니다. 우리 지금 LH 사태 보세요. 이런 맞습니다. 거는 예측 가능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늘 발생해요. 이런 것들을 어떤 거는 개입하고 어떤 건 빠지고 그렇죠. 치고 빠지고 그다음에 침묵하고 큰 소리 내고 이런 것들을 조절하고 하는 것들이 정치의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근데 관료들은 이거 거리가 먼 일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거랑 반대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 질곡이라고 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스라고 하는 걸 조금 길게 보고 1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긴 정부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오늘자로 내년 대선까지 364일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고 엄청난 변수가 많은데 결국은 이걸 갖다가 좀 긴 호흡으로 국민들과 호흡을 맞춰야 돼요. 그렇죠. 마라톤에 제일 중요한 게 호흡입니다. 내 다리가 아니에요. 호흡이에요. 호흡.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윤석열 본인이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누가 계속해서 옆에서 코치가 계속 해줘야죠. 타이밍을 눌러주면서 야 호흡을 좀 맞습니다. 바꿔라든가, 네. 야 호흡이 너무 맞습니다. 가쁘다라든가, 네. 야 호흡을 좀 빨리 하라든가 이거를 해줘야 돼요. 또 계속 해줘야죠. 혹시 이제 뭐 이렇게 마라톤을 하거나 장거리 이렇게 좀 뛰신 네.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이에요. 호흡법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호흡이 망가지면 네.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냥 끝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저 예전에 그 한창 복싱이 유행할 때요. 그 복싱이 보통 한 뭐 12라운드, 뭐 15라운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링 위에 들어가서 야 저 제 펀치 엄청 좋으네 하지만 나중에 한 10라운드쯤 가면 둘 다 지쳐갖고 제대로 못 날려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코칭 스텝들이 어떻게 주문하고 어떻게 움직여라, 스텝을 밟아라, 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은 펀치는 대단히 센 이 선수로 발탁이 지금 됐는데 과연 이게 이제 과연 이 완급과 조절이 가능할지. 근데 뭐 걱정이 좀 좋은 됩니다. 분들이 또 주변에 있을 수 있고 또 뭐 원석이 좋으니까 네. 또 좋은 또 저기 보석을 또 탐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너무 많죠. 예, 예, 네,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분들이 또 잘 이렇게 하시면, 예. 근데 제가 본인이 좀 호흡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 호흡 조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어디까지, 그러니까 참 이 한계선을 긋기 되게 어렵고, 되게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참아내기 되게 어려워요. 참는 게 굉장히, 이 호흡에서 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죠. 예. 그리고 뭐든 자꾸 뭘 하려 그러거든. 그리고 그게 그 뭐 하려고 할 때 그게 대부분 관성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 전문적인 분야 그런 데가 자꾸 이렇게 이 치환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정치의 순치가 되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러니까 단단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리고 네.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여권의 지지층이 깨졌냐 그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아니죠.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나 네. 이 여기서 지지율이 윤석열한테 넘어온 게 아니에요. 아니죠. 네, 게다가 네. 야권에 있는 뭐 여러 사람들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지지가 대폭 뭐 얼마 안 되긴 하지만 대폭 빠져서 이리로 온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예, 네. 예. 중요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어차피 저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일종의 그런 여론들이 지금 이제 관심을 급격하게 그러니까 보인 거죠. 이쪽에 네. 이제 뭐 좀 이렇게 뭐가 시끌시끌하니까 한번 와본 거예요. 구경 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죠. 구경 온 겁니다. 그러니까 네. 가게를 새로 연 거야. 네. 뭐 가오픈한 거예요. 오픈빨 받았네. 네, 그래서 오픈빨. 이제 네. 오픈 행사를 하진 네. 않았지만 하여간 사람들이 새로 가게가 오픈된다고 하니까 예. 다들 몰려서 구경 한번 와본 거예요. 근데 왔는데 이제 그렇군요. 이 상품이나 서비스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금 몰라요. 모르죠. 예. 예. 그럼 그 상품과 서비스를 받아봐야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진성 손님이 있고 아니면 떠나갈 손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이재명이 참 여우같이 말을 잘하는 편인데 이재명이 뭐 한낱 지지율 한낱 뭐 바람 같은 것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이재명은 그럴 수 있는 게 이재명은 한 두 달 사이에 한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20%대를 치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여론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같은 경우는 단단해졌잖아요. 단단해졌습니다. 되게 단단한 맞습니다. 거라는 거. 20%를 안착을 했어요. 네. 그것과 윤석열 총장은 되게 이게 솜사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단단하게 앞으로 만들어주고 네. 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이런 분들도 네.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신의 감정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니라 네. 윤석열 총장이 꼭 돼야 되는 것들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드셔야 돼요. 가치를. 네네. 기본적으로 내가 그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가 단지 그냥 뭐 문재인을 혼내주겠다 이 차원을 넘어서야 돼요. 그렇죠. 네. 그게 있어야지만 이게 전파력을 가집니다. 파급력을 가지고 맞습니다. 단단해져요. 네. 기본적으로. 거기에 의외로 이제 정치를 되게 쉽게 봤을 수도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정치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모아놓으면 다들 무슨 봉숭아학당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알 수 있잖아요. 뭐 홍준표든 유승민이든 뭐 오세훈이든 뭐 그렇죠. 다들 이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바보라서 뭐 그렇게 빌빌거리나요? 바보가 그게 아니죠. 아니거든. 네, 아니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거기 뭐 맞습니다. 바보들의 집합소는 아니거든요. 거기 잘난 사람들의 집합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고 하는 게 되게 그런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그 타이밍에 어떻게 쏟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에요. 근데 그나마 조금 이제 윤석열에게는 장점일 수도 있는데 기성 정치인들은 이제 항상 뒤에 나중에 미래에 뭐 이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다걸기 하는 그런 승부 기질은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원석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뭐
뭐 있다고 오케이 좋다 해서 도아님은 뭐 오케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강하게 좀 밀어붙일 수 그러니까 있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은 네. 그 마인드를 저는 네. 그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를 쓰십시오. 이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제가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거,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한다면 예. 제가 이 자리에 불려 나온 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한 거다. 예, 예. 내 의지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뭐 다듬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고, 예. 그럼 뭐 솔직한 거죠, 뭐. 하시고 그 국민들이 저를 쓰시라 다듬어서 네. 국민들한테 맡기겠다, 오로지 국민들한테 맡기겠다, 뭐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보다 이제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많이 윤석열 총장 주변에 모여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기성 정치인이나 선수들이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많이 모이면 돼요. 국민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국민들 중에서도 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저는 뭐 SNS 쪽에서 무슨 윤석열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2만 명이다, 3만 명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그분들이 뭐 또 별도의 창당을 한 해 만에 하는 얘기도 나온다는 게 좀 걱정스러운 게, 제가 예전에 박사모나 이런 단체 보면서 그런 단체들이 되게 이렇게 그 뭐랄까 좀 컨트롤하기가 좀 매우 어려운 단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약간 듣기로는 네. 약간 마크롱 포맷을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아니면서 그렇죠.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 창당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게 프랑스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른 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그 비정치 전문가 집단이 이제 모이냐예요. 그러면 마크롱 맞습니다. 뭐 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정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네. 아주 어린 사람들부터 정치를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좀 다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네네. 본질적으로는 전문가 그룹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 그러면 네. 나라의 모든 문제를 지금 머릿속에 담아낼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없죠. 불가능하죠. 그 단기간에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그런 부분에서 솔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지도자가 다 알아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제대로 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적극 밀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태도만 가져도 그건 훌륭한 리더십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좀 그런 자세로 해서 뭔가 좀 드림팀 같은 걸 구성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렇죠.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순간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플러스 효과가 안 돼요. 맞습니다. 자, 요즘 언론 보도에 보면 윤석열 측에 따르면 친한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또 윤 총장을 잘 아는, 윤석열을 잘 아는 정치권 인사에 따르면 뭐 이런 식의 그 기사를 쓰는 것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건 이제 기자의 상상력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식 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NS를 하든 뭘 하든. 그래서 아마 뭐 일부 언론에서 SNS를 곧 한다 뭐 이런 보도도 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일 텐데 좀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런 것들은 이제 뭐 금방 이렇게, 근데 하여간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냐면 총장 시절에는 자기 얘기를 많이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혀 색다르게 생뚱맞게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접근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사퇴를 하고 나서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상성은 어떤 걸까? 고양이 키우고 개 키우고 하는 거. 그러면서 그런 얘기 속에서, 일상성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세상을 보는 관점, 철학, 뭐 그런 것들을, 어려운 얘기보다는 그런 걸 통해서 내비치는 것들이 오히려 더 호소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난번에 이제 뭐 그렇군요.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는 이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 그것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게 중요해요. 선거에서는. 그게 정치 지도자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사람을 때려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가지고는 대중들이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군요. 자, 제3지대에 머물면서 기회를 좀 봐야 한다, 이런 뭐 주문도 좀 언론에서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은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좀 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막상 정치 한번 해볼까 했다가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냥 검찰주의자로 야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응원하는 거는 뭐 저희도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게 와장창 무너졌을 경우에 올 그 엄청난 파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홍준표든 누구든 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좀 붙을 수 있게끔 각각이 좀 내가 옳다, 내가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편으로 쏠려만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포트폴리오를 좀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스를 여러 명이 펼치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혼자서는 완주를 못 합니다. 맞습니다. 혼자서 완주는 거의 불가능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좀 생뚱맞긴 합니다만 황교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귀를 하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한 모양입니다. 국민과 함께 늑대를 내쫓겠다. 개와 늑대의 시간은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한번 다뤘었죠. 이 양반은 다시 올 거라고.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에 한번 들어오면 혼자 몸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또 황교안 이분을 또 이렇게 필요로 하는 이 기성 정치권에 국회의원들도 있고 위원장들도 있고 또 이해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이 양반이 꼭 와야 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그런데 참 좋습니다. 뭐 늑대와 개와 늑대의 시간을 끝내고 본인이 그럼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뭐 아니면 보수 우파 진영에는 윤석열, 뭐 홍준표, 황교안 이 공교롭게도 다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법조인들이 많은 거죠. 이거는 사실 그동안의 이 보수 우파 정당의 약점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보조적으로는 좋은데 메인으로 되기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지금 구도예요. 검사 출신 대통령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료 출신에다가 이 법조 속에서 이 검찰이라고 하는 게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지금 뭐 부패 상황이라든가 엄청난 부정부패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벌어져가지고 뭔가 큰 일을 벌여야 될 거라는 상황에서도 어려워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갈수록 이제 가면 단순하게 이제 소위 해서 반문재인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재인 다음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트 문재인, 그러니까 미래의 권력을 두고 이제 다투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권력을 핸들링하는 게 결국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이제 갖춰서 가져갈 것이냐, 그럼 국가의 이 소위 해서 이 편안함을, 국가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검찰은 검찰 스타일이 있어요. 판사는 판사 스타일이 있고. 더군다나 27년 동안 검사 생활만 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스타일이 있고 교수는 교수 스타일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사람 잘 안 변한다고 늘 말씀하시고. 왜냐면 그거는 사람은 늘 익숙하고 편한데 치우치기 마련해.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원래 그렇습니다. 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말씀드린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영역이 아니라고. 세상을 그렇죠. 옳고 그름으로 보게 됩니다. 그것도 법을 잣대로. 그럼 너무 빡빡해요. 그렇죠, 빡빡하죠. 너무 빡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칼로 재단하듯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요즘 이제 파평윤 씨 집안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참 어처구니가 좀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정치의 계절에는 그렇죠. 늘 나오죠. 정치 테마주도 생기고 뭐 그 어떤 뭐 종친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뭐 하는데 이 요즘 윤여준 또 전 장관 이분 참 오래 해먹네요. 참 오래 해먹습니다. 참 뭘 사골로 치면은 한 10번은 끓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윤여준 이분이 또 이 종친인 모양입니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그래서 뭐 다시 국민의힘에 무슨 뭐 초재선 의원들 모임에 가서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언론이 뭐 물었더니 이제 윤석열 때문에 집안에서 어른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윤여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여준이라는 사람이 한물 간 세대로 이제는 떠나야 될 세대인지 아니면 아직도 그 노획장이
유효한 것인지. 우리가 이제 김종인이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른이 유용한 거는 네. 해안이에요. 가릴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을 이렇게 가려줄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나서는 게 아니라. 네, 나서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경험이 많으니까 네. 어떤 위험 요소를 좀 줄여주고 특히 위험 요소를 줄여주는 데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근데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은 옛날부터 저 양반은 좋은 얘기를 잘 골라서 잘 쓸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원래 그 자질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 양반은 이렇게 얘기를 듣고서 그런 것들 잘 캐치해요. 그 중에서 좋은 얘기를 이게 옳구나.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 것들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잘 써요. 예. 그런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 양반이 출세한 건 그 능력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본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 양반 얘기 들어보면 다 그래요. 그냥 자기 얘기는 없어요. 마치 근데 뭐 엄청난 사람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고 근데 원래 있어요. 그 자체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에요. 똑같은 얘기 듣고도 그걸 좋은 건지 캐치 못하는 사람이 19이거든. 엄밀히 따지면 제갈공명은 아니네요. 네. 근데 뭐 제갈공명이 따로 있으니까 세상에 생짜백으로 태어나는 건 없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렇죠. 수많은 돌아다니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가지고 그걸 세상에 다시 재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던져놓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들이 세상에 없었겠어요?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근데 그런 능력은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뭐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저점을 찍을 타이밍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까요? 지금 이제 3월 오늘이 10일인데요. 자, 이게 4월 7일 그 재보궐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이 상태가 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별도로 서울시장과 별도로 대선은 뭐 이재명, 뭐 윤석열, 뭐 이낙연 이런 구도로 가고 있으니까 저는 각 정당이 뭐 정계 개편을 하기고 직전 한 4월 중순 뭐 이렇게 이 시장이 각각 결정이 되고 나서 그 어떤 뭐 컨벤션 효과를 누릴 그 타이밍 그게 저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여당이 이기면 윤석열 총장은 나름대로 그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락하는 게 더 적다. 훨씬 더 적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기대치가 더 반영이 되니까.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밖에 안 남는 꼴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긴다 그러면 약간 분산돼서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좀 낙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요 32%를 찍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아까 14%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10%대를 유지하는 게 그 10% 중반대 사실은 지금 현재 가장 이상적인 거는 20%. 현재로서는 저는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데 20% 초중반대의 소위 중반대의 이재명, 10% 약 후반대의 윤석열, 10% 중반대 이낙연 이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게 낙폭이 이제 윤석열 총장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폭이 커서 그런데 그 사이를 계속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 사이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게 되면 그 이긴 사람을 통해서 이게 약간 분산 효과가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분산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누가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안철수가 된다면 안철수가 되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만약에 오세훈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훨씬 더 좁아질 거고. 그렇죠. 박영선이 된다면 오히려 그냥 지금 현재 뭐 윤석열밖에 없으니까 뭐 이제 마이웨이죠,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서울시장도 반드시 이겨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서울시장을 이겨놔야,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지면 사실은 윤석열 혼자 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지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거는 거기에 왜냐면 윤석열 총장 혼자 아무리 뭘 북치고 장구치고 해도 그런 만드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늦장가도 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소한 보이지 않는 네거티브 요인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윤석열 이 훈풍, 윤석열 뭐 돌풍
뭐 요거는 그 4월 7일까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 뭐 그때까지는 윤석열을 두고 야당에 또 어떤 그 괜찮은 제목이 없는지 좀 찾아서 그쪽에도 좀 신경과 관심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서울시장 선거에 최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그 네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결국은 그렇죠. 서울시장을 어떻게 만드냐가 네. 소위 야권 대권 레이스의 최대 분수령이에요. 그렇죠, 예, 거기서 그렇죠. 결판이 네. 나요. 그 변곡점이죠. 아주 중요하죠. 네. 그것이 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고 네네. 다들 야권 전체의 대권 레이스의 분수령이에요. 거기 그렇죠. 그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겁니다.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네. 자, 좀 아쉽지만 윤석열 얘기는 여기서 좀 마치고 다음 주에도 또 우리 장프로님과 이 윤 총장이 앞으로 가야 할.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참모와 이 멘토들인데 잘 좀 선택을 하시기를 그렇게 바래 보겠습니다. 자, 여의도 2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